심화 과정 형식으로 엮는 메니에르 증후군과 이명과 메니에르 증후군. 이석증과 마찬가지로 메니에르 병은 평형기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쇠방골이관과 이석기관은 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차 있는데 림프액이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액체가 과도하게 고이면 귀 속의 압력이 점점 높아진다. 이때 귀가 꽉 막히고 먹먹해지면서 잘 들리지 않게 되는데 결국 평형감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다. 동의학에서 귀는 족소음부나 신수경의 소치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5000년 동의사의 비밀이 해제되는 순간. 동의학에서 귀는 신장의 소관이야. 귀는 족소음부나 신수경이 주관해 라고 말했는데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머스, 뇌시체 피추이터리 글랜드, 그리고 키드니와 부신 아드레날. 그래서 각각의 이니셜을 따서 HPA 악시스 축이라고 해요. 시상하부, 뇌시체 그리고 아드레날로 이어지는 이 축을 통해서 체내 수분량이 적을 때,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 각각 조절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거든요. 먼저 수분량이 적을 때, 그러면 엔타이디우레틱 호르몬, 줄여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 그렇죠. 소변을 적게 보게 하는 호르몬, 그것이 항이뇨 호르몬. 다른 케미칼적 용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요. 바소프레신. 그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증가한다. 언제? 체내 수분량이 적을 때 그 소변을 적게 보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되면, 그러면 혈관 내, 혈액 내에 수분량이 증가해요. 전신의 체액이 증가해요. 그러면 소변량이 감소되고 혈압은 상승되는 거예요. 열 조절력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축에서 또 조절 시스템이 발동이 되어서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감소가 돼요.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다시 강조. 소변을 적게 보게 하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그것이 분비가 증가하면 소변을 적게 보니까 체내에는 수분이 쌓인다. 만약에 체내 수분량이 많으니까 소변으로 배출시키자.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혈관 내, 혈액 내 수분량이 감소되고 체액이 감소되고 소변량은 증가되고 혈압은 떨어져요. 일단 이것을 병으로 보지 마세요. 혈압 상승, 혈압 감소를 병으로 보지 마시고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올리기 위해서 이 작용이, 혈압이 너무 높아졌을 때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작용이 족소음부나 신수경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시스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소 이 작용으로 뇌2에 림프액이 적어. 그러면 림프액을 증폭시키고 뇌2에 림프액이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어. 그러면 이 작용으로 그것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HPA 그 축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오래전에 동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귀는 신장이 담당한다. 귀는 족소음부나 신수경이 담당한다. 그것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귀에도 역시 똑같은 작용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편중되어 있을 때 병이에요. 그게 귀의 병으로서의 메니에르 증후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루어지는 축에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말이에요. 아드레날린으로 그것을 조절하는데 만약에 달팽이관의 림프량이 적어 그러면 바소프레신을 통해서 달팽이관의 림프량을 증가시키는 조절을 하고 즉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달팽이관의 림프량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너무 적어도 소리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균형 감각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땐 달팽이관의 림프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걸 본 거예요. 동의학자들이 보긴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당시 언어로는, 그 당시 케미칼적 용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줄 알고 후학을 기다리노라 한 거지. 그거 우리가 비밀 해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방송 놀라운 방송이에요. 깔때기.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신, 신장은 항상성 유지력을 시소로 우리 몸의 혈압 유지, 체온 조절 시스템을 이 작용을 통해서 하는데 HPA 축을 통해서 뇌의 항상성 유지력도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의사의 비밀, 귀가 신장의 소속이라고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귀는 신의 귀이며 족솜구나 신수경의 소주이다. 어떤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 한의학 방송에서 어떻게 7할 이상이 서의학론에 고대 동의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실제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진리라면 그 당시에는 보았지만 그 당시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오늘날 보다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서의학자들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진리다. 그들에 의해서 증거된다가 아니고 4, 5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2, 3천 년 전에 동의학에서 논한 게 진리라면 그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 독립적인 신경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달팽이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신호 시스템의 표현 및 가능한 역할. 우리는 최근 고전적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과 분자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달팽이관 신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대에 고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만 그 당시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귀는 신장의 소관이야. 귀는 족솜구나 신수경이 관리해. 거기까지 얘기했다면 후학들이 왜 그러한가를 연구해야지. 우리는 하잖아. 우리는. 다시 읽어드리죠. 우리는 최근 고전적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과 분자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달팽이관 신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달팽이관 HPA 등가 시스템은 청각 민감도와 소음 유발 청력 손실에 대한 민감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독성 약물에 대한 노출로 인한 세포 대사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뇌 림프랑 엔돌림파틱 색에서는 저수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뇌의 면역 상태를 담당한다. 무엇으로? 뇌 림프액으로. 그런데 그 림프액을 조절하는 생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하이포탈라무스 H,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 P, 그리고 아드레날의 부신의 A를 따서 HPA 쭉 그 시스템에 달팽이관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견했다. 동의학은 진리라니까. 이걸 본 거예요. 와우 기능의 동적 제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
다양한 생물학적 신호 메커니즘은 달팽이관 기능을 동적으로 제어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비신경 고유 피드백, 국소 HPA축 유발 스트레스 반응 및 청각 보호에 대한 증거, 달팽이에 관한 HPA와 동동화 신호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달팽이관에서 국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생산, 달팽이관에서 CRF, HPA 유사 신호, 와우 기능의 동적 제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 비신경 외적 피드백, 전신 HPA축 유발 스트레스 반응 및 청각 보호, 달팽이관은 HPA와 동동화 신호 시스템을 나타낸다. 달팽이관 내의 CRFR2 기능 등등. CRF는 코르티트로핀 릴리징 팩터를 줄임말이에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CRFR2는 CRF 리셉터 수용체 2, 수용체 1, 2가 있어요. 1, 2가 다 작용을 해요. 이걸로 보니까 어때요? 시상하부, 모든 정보는 시상하부로 가는 거예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에서 전신의 항상성 유지력은 물론이지만 무슨 유지력? 수분대사 유지력, 수분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체온을 담당해요. 이 축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달팽이관에서 벌어지는 그 청각 또는 전정 신호를 HPA 축으로 담당한다. 관리한다. 동의학은 진리라니까. 귀는 신의 교이며 족소음경의 소주이다. 이 방송 유익하다고 생각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한의학적 상식을, 한의학적 지식을, 삼침법의 지식의 폭을 넓힐래 하면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 꼭 해주세요. 메니에르시 병은 결국 신허증이에요, 신실증이에요? 신실증이에요, 신허증이에요? 달팽이 관 압력이 증가될 때 메니에르시 병이 생기는데, 달팽이 관의 림프량이 증가되는 것은 그렇죠, 부신에서 소변량을 줄여서 체액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에프네프린 그리고 코르티코이드 등등으로 수행하는 내분비 조절, 그러니까 과도하게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고 과도하게 에프네프린을 증폭시킨 것이니까 이건 신허증이 아니죠. 이 그림으로 확정 짓습니다. 소리가, 음파가 들어와요. 고막을 진동해요. 그러면 이 뼈는 망치뼈예요. 망치. 문자 그대로 망치뼈. 이 가운데는 모루뼈. 그리고 이것은 말을 탈 때 발을 지지하는 등자. 편자가 아니고 등자. 망치뼈, 모로뼈, 등자뼈를 연속적으로 충격을 주면 달팽이관 내에 림프 관로에 들어있는 3개의 튜브에 음파를 제공해요. 음파를. 특히 코르티 기관으로. 그런데 이 안에 림프액이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림프액이 적어, 그러면 소리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림프액이 적을 때 소리의 왜곡 현상은 메니에르시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명의 원인이에요. 이명의 원인. 메니에르 증후군이 아니고 뇌2의 림프 압력이 높아진 것만 메니에르시 병이에요. 메니에르시 증후군은 무조건 신실증으로 발생하는 거고, 이명은 다양한 원인의 증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 달팽이 관내에 림프 압력이 적어서 생긴 이명이라면 그건 신정격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메니에르시 병은 아니다. 메니에르시 병은 내 림프 수정이다. 즉 그로 인한 압력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그 시스템 탓에 귀 속에도 림프액이 증가하니까 이건 신실증이지. 신실증. 신허증이 아니고, 그러면 달팽이 관의 림프량이 감소된 거면, 만약에 그래서 소리의 왜곡이 생겼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메니에르시 병이 아니고 이명을 일으킨 원인, 그것으로 이명이 생겼다. 이건 이명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학의 기초이론 중에 신은 보하는 것만 했지 사하는 것은 없다. 왜요? 신은 우리 몸의 정기예요. 그래서 신실증으로 병이 생겼을 때 함부로 신을 사하는 요법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정기까지 허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삼진법에선 상대 경맥인 수태양한수 소장화경에 태양한수를 통해서 적절히 조절한다. 간접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래서 신승격 대신 소장 정격을 쓰는 겁니다. 소장 정격, 임읍 후계의 N극, 통곡 전곡의 S극. 신호증 아니에요. 메니에르 증후군. 아닌데 신호증으로도 이명이 생기는데, 그건 이명이라니까. 메니에르 병,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메니에르 병의 병태 생리는 많은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림프관 병태 생리학 및 청각 및 전정 장치로부터의 뇌림프랑 뇌림프 배수는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달팽이관의 림프액 배출은 뇌림프낭을 통해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은 족섬구나 신수경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통시키는 것은 림파틱 시스템이 담당한다. 림파틱 시스템, 비대하거나 부은 분비샘, 림프절이 부었다. 그러면 속력이 상실되고 분비샘, 림프절이 비대해졌다. 난척 이명의 중요 원인이기도 한데, 메니에르시 병은 뇌림프 수정이라고도 하는 뇌의 체액 불균형의 결과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호르몬 분비 시스템의 작용으로 많이 만들어졌어도 원래 엔돌림파틱 색에서는 그 유체 흐름을 조절을 해서 분배 및 배수 작용을 하는데, 그건 림파틱 시스템이 아니다. 엔돌림파틱 색의 결함은 림파틱 시스템의 결함이다. 회수력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대장 청격을 쓰는 겁니다. 대장 청격, 림프 흐름 정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장 청격, 삼리국지 N극, 양국 양계 S극. 족섬구나 신수경에서 바서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을 너무 증폭시키니까 몸의 체액이 축적되는데 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뇌림프액이 과도하게 생성됐다. 그럴 땐 신승격대로 소장 청격을 쓴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돼요. 메니에르시 병은 제1의 선택, 대장정격, 소장정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메니에르시 병에 관련돼서 심리적 요인, 메니에르시 병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메니에르시 병과 관련해서 발작적, 신체적 불안 요인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 객증이에요. 객증. 메니에르시 증후군, 귀의 압력이 높아졌는데 너무너무 심한 발작성 어지럼증이 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더욱더 그 병을 가중시킨 원인이에요. 주증이 아니고 그건 객증. 그래서 이것은 메니에르시 증후군에서 다룰 게 아니고 이것은 이명편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니에르시 병은 귀 속에 과도한 림프액 축적이다. 그런데요, 이명은 역시 90% 이상이 청력 손실이에요. 난청이에요. 난청이 가장 큰 원인. 그 난청에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겸하면 더욱더 이명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